그 사이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됐는데 코스피는 0.82% 상승하면서 3,112포인트까지 진격의 코스피를 보여줬고 코스닥도 장중에 조금 출렁이나 싶었는데 강보합에서 더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0.45%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970포인트 고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점.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다음 주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시장은 끝났지만 다음 주를 위해서 이분 특별히 모셔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다냐 선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시름도 놓았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뭔가 무궁무진하게 키우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긴 했는데 이 상승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음 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그 상승에 도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그 기사 나왔던 부분이 그 SOC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최대 4조 달러까지 기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조 5천억 달러로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이 이슈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부분, 미국 시장이 이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간간히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부분이 아마도 미중이라든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고춧가루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금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유동성 달러를 찍어서 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항상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신다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이제 매도 규모 1조 원까지 매도를 늘렸다가 이제 1,800억 수준으로 매도 규모를 줄였다는 건 긍정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개인들 요즘 들어서 저가 매수하고 고가 매도하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한 거는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지수가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이 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 굉장히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을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부근, 전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결국에 3,269포인트대를 돌파해서 저희 3,200포인트 선을 지지하는 모습 보인다면은 시장, 기술주라든가 시장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결국에 이 3,200포인트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그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상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도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종목 장세, 투자 전략 이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지금 시장에서 소화했던 것이 자동차 업종과 자동차 부품주들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현대차하고 구글하고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이슈와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실적주들 이런 것들의 시세 탄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지수 하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이런 쪽으로 시장을 조정 시에도 겁먹지 말고 매수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에는 도취되면 안 되겠죠.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여나 나올 수 있는 조정에 대해서도 겁먹지 말고 말씀해 주신 종목들 많았잖아요. 긍정적인 실적주 한번 관심 가지면서 계속 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단칼 전략 일정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KT 주주총회에서는 KTH를 꼽아주셔서 17.23%,
기아차 EV6약이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화신이라고 꼽아주셔서 남들이랑 좀 다른 항목에서 종목을 발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CT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 선택을 잘해주셔서 이게 또 20%나 수익이 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랑 다른 생각을 하실까요? 결국 남들은 다른 생각에 잘 찍었죠. 뽑기를 잘한 것뿐이고요. 지금 보면 뭐 지난주 일정했지만 KTH 같은 것도 아직까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죠. 쿠팡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OTT 관련 이슈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 궁극적으로 11,200원을 지켜주면 14,000원까지 11,2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버리실 필요 없고 박스권 매매 접근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보면 이제 큰 불쏘시개가 해소됐어요. 진화됐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이런 이슈로 대량 거래 갔다가 오늘 거래 급감하고 소규명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더라도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23만 5천 원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직전 27만 원 부분까지 반등 기대할 수 있죠. 이것도 아직 추세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실적 이슈가 있어요. 화신 지금 갖다 되밀렸지만 이미 주가 바닥권은 4,560원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실적 계산 나오는 것들은 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달궜던 종목들 다음 주까지 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 스탑으로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미디어 콘텐츠는 공교롭게 KTH는 겹치는 게 많죠. 일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전히 아직까지 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쿠팡 물류 관련해서 그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여기 보면 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 후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기관성 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4,450원에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24,450원을 깨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를 한번 지난주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슈로 해서 갔다가 경고 종목 모아서 오늘 조정받은데 결국에 여기서 이게 소기명이 나왔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역시도 이거 매도가 아닙니다. 결국에 1차 목표 1,5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가 매도겠지만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폴더블폰입니다. 지금 KH바텍 같은 건 1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가 21,500원에서 바닥권 확인시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3,000원 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모비스 오늘 구글과 협력되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이것도 역시 주가 바닥권은 잡고 반등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32만 5천 원 부분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들고 가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고도 아니고 5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었던 종목이 다음 주까지 그 시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만 할 수 있는 코너죠. 다음 주 일정 짚어주세요. 월요일 날은 이제 제일 큰 이슈가 LG전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 매각권하고 LG 마그마 이파워트레인 이 부분이 이제 이사회에 통과될 것 같거든요. LG가 스마트폰을 매각했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이 한 20% 된다라는 것이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장 쪽으로 전장 사업 부분이 1분기 흑자 전환된다고 하면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정에 나왔던 신성 델타테크가 마그나 관련돼서 이제 부각받아서 어제 움직였잖아요. 요거 두 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LG전자라든가 신성 델타테크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원시가 수소 충전소를 준공합니다. 그래서 수소 테마 쪽으로 해서 대장 역할을 했던 JNK 히터라든가 자 그다음에 JNK 히터도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아니면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 이런 것들이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그 월요일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NC국제에서 프로야구 게임 신규 런칭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월요일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요것보다는 개별주 탄력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진주시에서 친환경 이륜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것이 KR 모터스와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최근 들어 밀리고 있지만 아직 이슈는 살아있죠. 따라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4,510원을 지켜주면 결국에 1차적으로 4,510원에서 5,300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잠정 실적 나옵니다. 관련 부품주들을 한번 봐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은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하고 한국 전기산업대전, 한국 발전산업대전 개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봐야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서전기전 쪽이 시장에서 지금 부각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RT캐스트가 지금 이제 부각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슈가 아직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목요일을 봤을 때는 이슈가 이제 인류가 띄우는 비행체 화성 하늘을 날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항공 관련이죠. 드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 베셀이라든가 네온테크, 자, 이런 것들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고, 목요일 날은 가장 중요한 게 한국방송 미디어공학회에서 실감 미디어 워크숍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실감 미디어라든가 VR이라든가 XR,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것과 관련된 최근 움직였던 게 한비소프트라든가 코스데스, 그다음에 CMS 에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금요일 날은 대망의 많은 투자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케 발전해서 관련된 것이 매드팩토라든가 그다음에 ST큐브라든가, 자, ST큐브 같은 것들도 역시 주가 바닥권을 잘 잡았죠. 금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에 이슈를 본다면 아마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낙원의 밤과 터복의 실험이라는 영화가 극장과 OTT 개봉되거든요. 그러면 OTT 관련해서 덱스터라든가 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잘 챙겨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4월 7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고 암화폐 일정이 다음 주가 예정돼 있네요. 이것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냐쌤 적금주 뉴가 과연 모멘텀을 머금고 얼마나 더 쌓아 올릴 수 있을지 저희 이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장중방송의 마지막 코너가 우리 다냐쌤과 함께하는 단칼 전략인데, 자, 여기서 이번 주 깔끔히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시장이 될까요? 다음 주 역시도 뭐 강한 상승보다는 일단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을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 전환됐을 때는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상황에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이번 주 순매수 전환한 것 굉장히 긍정적이고, 알로서 그동안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이상 매도하면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만들었거든요. 여전히 기관과 연기금들 매수 유입은 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기관들 역시 매수 전환될 수 있다는 것 긍정적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전환, 순매수 전환된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투자 심리는 안정됐고 수급 개선됐기 때문에 지수는 가지 못하더라도 활발한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이제 4월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있고 외국인들 옵션, 콜옵션 매도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 금액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의 지수 흐름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냐 매도에 따라서 탄력이 결정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확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권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달러가 이제 약세에 전환됐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 금리 발작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벤트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금리 발작이 나와서 지수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1분기 들어서 실적 발표들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시즌으로 전환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중소형주들 여전히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있고 매수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지수가 상승할 만한 그런 업종 대표주를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가 또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률 장세, 종목 장세에 과감하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고요. 지수 하락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을 보일 때는 우리가 매수하고 싶었던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주식들 싸게 사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장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 조정받더라도 쫄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3100 포문을 강하게 열어서 다음 주도 그러한 시장이 이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살짝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치킨도 먹고 그다음에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저희 얘기해 주셨던 적금줄 한번 개별 장세 대응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퇴근 전 한마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다냐 선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